순희 씨, 저 너무 외로웠어요. 그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저도요. 태수 씨,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날 밤 경비실 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됐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55, 공장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주방 보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55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 10년 만에 느껴본 온기. 이것은 늦게 찾아온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떨어졌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년째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친 손, 55세 여자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15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하면 답답해지거든요. 공장까지는 버스로 4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45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남편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을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혼 후 딸은 저와 살기를 원했지만 이제 다 큰 성인이기에 독립하라고 말했고 저는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가 됐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했으니까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튼튼 부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주방 보조, 청소, 닥치는 대로 일했고 3년 전에야 겨우 이 공장 식당 조리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좀 나아졌지.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0명분 아침 배식 준비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밥을 푸고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김치, 멸치볶음이요. 국 좀 더 주세요. 네, 여기요. 똑같은 대화,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배식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익. 화재 경보였습니다. 불이야?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가스불을 확인했습니다. 큰 냄비에서 국이 펄펄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순희 씨, 불 꺼요.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서둘러 불을 끄려고 손을 뻗는 순간 발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 몸이 앞으로 쏠리며 뜨거운 국 냄비 쪽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거친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조심하세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눈빛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손이 아직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화재경보 오작동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어지는 순간 왠지 허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치실 뻔했어요. 조심하셔야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뭐지, 이 기분? 손바닥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고 그는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섰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섞여 있었지만 유독 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자꾸 보게 되지? 국을 떠서 드릴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국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참 낮고 듬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의 식판에만 반찬을 조금씩 더 담아주게 된 겁니다. 김치 한 젓가락 더, 멸치볶음 조금 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저 사람한테만 왜 더 줘요?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눈빛 봐. 완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오실까? 그런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했고 배식 시간이 되면 괜히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55살 아줌마가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고 배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국을 떠들이며 슬쩍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보다. 반찬을 담으면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담았습니다. 김치도 더 주고 계란말이도 큰 것으로 골라서 올려줬습니다. 오늘 반찬이 특히 많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순희 씨가 담아주시는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담아준 반찬이 맛있다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희 언니, 완전 딴 세상 사람 됐네. 응?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립스틱이라도 발라볼까?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바른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니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김순희, 정신 차려.
넌 55살이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오늘도 오실까? 그 생각만으로 출근길이 설렜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식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입구 쪽을 쳐다봤고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실까? 11시 50분쯤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을 떠주고 반찬을 담으면서도 계속 문 쪽을 봤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오시는 건가? 마음 한편이 허전해졌습니다. 12시 10분쯤 배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식판을 들었고 저는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국을 떠들이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진정해, 김순희. 반찬을 담을 때도 어김없이 김치를 한 젓가락 더, 계란말이도 큰 걸로 골라서 올려줬습니다. 순희 씨. 네. 갑자기 이름을 부르자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순희 씨가 담아주시는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 네. 별 말씀을요. 다른 분들보다 항상 더 주시잖아요. 눈치챘어요. 들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자리로 갔습니다. 설거지하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치챘다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팔꿈치로 툭 찔렀습니다. 언니 완전 좋아하는 거 맞죠? 무슨 소리야? 표정 봐요. 온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랐고 설거지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왜 오셨을까 궁금해하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요? 손크림이에요. 순희 씨 손이 많이 거칠어 보여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핸드크림이 들어있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매일 뜨거운 물에 설거지 하시잖아요. 손 관리 좀 하세요. 누군가 제 손을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제 손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네. 혹시 퇴근 후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랑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55살 아줌마한테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다니. 이게 뭐지? 이 기분은? 네. 좋아요. 대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말요? 그럼 5시에 정문 앞에서 만날까요? 네. 그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동료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데이트예요? 데이트? 아니야,
그냥 커피 한 잔. 그게 데이트지 뭐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부엌으로 도망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순희. 55살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시 정각 정문 앞에 나가니 그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안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거짓말 같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걸어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와 나란히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고 마주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참, 제 소개가 늦었네요. 박태수라고 합니다. 58살이에요. 저는 김순희 55살이에요. 순희 씨,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10년 전에요. 아,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따로 살아요.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요? 저도 혼자예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희 씨, 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외롭죠. 많이 외로워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덜 외로워요. 왜요? 순희 씨 때문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순희 씨 보는 게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태수 씨 오시는 거 기다려요. 매일.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요. 카페를 나올 때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눴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5살에 이혼하고 10년. 이제 남자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55살 아줌마가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태수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푹 쉬세요. 손가락이 떨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잘 자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저녁이요? 네. 주말 전에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6시에 공장 앞 삼겹살집에서 만나요. 퇴근 후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진정해, 김순희. 그냥 저녁 한 끼야.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6시 정각 삼겹살집 앞에서 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고 주문을 마치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한 잔 하실래요? 태수 씨가 물었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했거든요. 조금만요. 소주잔에 반만 따라주셨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깍. 고생 많으셨어요, 순희 씨. 태수 씨도요.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겁게 퍼졌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희 씨는 언제부터 요리를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2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말끝을 흐렸고 태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외로웠죠. 정말 많이.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면서 말문이 열렸습니다. 10년이에요, 태수 씨. 45살에 이혼하고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저도 3년이에요. 아내 떠나보내고 나서. 외롭죠? 외롭죠. 너무 외로워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슬픔과 외로움이 보였고 제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순희 씨. 네. 요즘 순희 씨 보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요. 태수 씨 만나면서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그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순희 씨, 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순희 씨가 정말 좋아요. 많이 좋아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태수 씨가 좋아요. 소주잔이 비워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순희 씨. 네. 오늘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왔을 때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희 씨,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근처 모텔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꼭 잡고 걸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두 사람만 남겨졌습니다. 순희 씨, 태수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가슴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어 올리자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희 씨,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많이. 저도요. 순희 씨,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키스였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요.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키스했습니다. 깊어지는 입맞춤에 숨이 가빠졌고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순희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지금이 제일 괜찮아요.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거친 숨소리, 뜨거운 체온, 떨리는 손길.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순희 씨, 태수 씨.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외로움이 녹아내렸고 황홀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여자로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습니다. 눈을 뜨니 태수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태수 씨도 눈을 떴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후회요? 전혀요. 태수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텔을 나올 때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연인인 거죠? 그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연인이에요. 55살에 처음으로 연인이 생겼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뺨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김순희, 넌 아직 살아있어.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고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뺨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도 더 신경 써서 빗었습니다. 오늘도 태수 씨를 볼 수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웃음이 났고 옆자리 아줌마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 식당으로 들어가니 동료가 반겼습니다. 언니, 오늘 완전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식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입구 쪽을 쳐다봤고 11시 50분이 되자 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살짝 웃었고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희 씨. 네, 안녕하세요. 국을 떠들이면서 손이 살짝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반찬을 담을 때도 어김없이 더 챙겨줬고 그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쪽지를 보며 혼자 웃었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 태수 씨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 근처 야시장 가볼래요? 야시장이요? 네.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평소에는 혼자 집에만 있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나간다는 게 설렜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새 옷을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일 괜찮은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10년 만에 향수를 뿌려보네. 야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형형색색 조명이 반짝이고
맛있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희 씨,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글쎄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씩 먹어봐요. 태수 씨가 떡볶이를 사왔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맵지 않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떡볶이를 먹다가 손이 빨개졌고 태수 씨가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조심해서 드세요. 그 다정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야시장을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 멈춰 섰을 때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이거 어때요? 그가 예쁜 머리끈을 집어들었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달린 머리끈이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선물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순희 씨한테 주고 싶어요. 결국 머리끈을 받았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선물을 사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야시장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손을 잡고 걸었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한 번도 못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 순희 씨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기계처럼 살았는데 태수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태수 씨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여자요? 네. 10년 동안 그냥 아줌마로만 살았는데 요즘은 거울도 자주 보고 립스틱도 바르고. 그가 웃었습니다. 순희 씨는 원래 예쁘셨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정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어떻게 경비원 일을 하게 되셨어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병원비 때문에 이것저것 했어요. 건설 현장도 다니고 경비도 하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특히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요? 순희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희 씨는요? 이혼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주방 보조도 하고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웠죠. 밤에 혼자 원룸에 앉아 있으면 정말 외로웠어요. 눈물이 글썽 맺혔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태수 씨가 있으니까요. 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습니다. 순희 씨, 앞으로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고마워요, 태수 씨.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 씨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네. 태수 씨도 내일 또 연락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끈을 머리에 매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55살에 이런 설렘이 올 줄이야. 그날 밤 태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꿈에서 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잘 자요. 이불을 덮고 누우니 온몸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곧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줄은. 행복한 시간은 한 달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 못 들었어요? 공장이 문 닫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3개월 후에 폐쇄한대요. 방금 공지 떴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태수 씨도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순희 씨, 들으셨죠? 네. 어떡하죠? 일단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하지만 55살에 새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알아봐야죠. 아는 사람이 지방에 경비 자리가 있다고 하던데. 지방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태수 씨가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딸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평소에 갑자기 찾아오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민지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좀 꾸미고 싶어서.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요. 뭘? 혹시 남자 만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 표정 봐요. 뭔가 있는 거 맞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남자를 만나요? 55살이에요, 55살.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정말 만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 엄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니. 엄마도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지. 55살이 무슨 연애예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55살 먹은 엄마한테 무슨 진심이겠어요? 민지야, 그 사람은 진심이야. 어떻게 알아요? 엄마 외로운 거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태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태수 씨? 이름까지 알아요? 민지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혼하고 10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잊었어요? 잊은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잘 알아. 얼마나 외로운지. 외로우면 취미 생활이라도 하지. 왜 남자를 만나요?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은 무슨,
나중에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건 내가 감수할 일이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그만 만나요. 제발이요. 못 그만둬. 왜요?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지야. 불렀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음 날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이정우입니다. 52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예요. 잘 부탁드려요. 이정우 씨는 일도 잘하고 친절했습니다. 순희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빨라요. 함께 일하니 확실히 수월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수 씨가 왔을 때였습니다. 이정우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퇴근하고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어떠세요? 그 순간 태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저 오늘은 바빠서요. 그럼 다음에요. 이정우 씨가 웃으며 나갔고 태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는 분이에요. 왜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해요? 그냥 동료로서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겠죠. 태수 씨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 저 사람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커피 마시자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태수 씨, 오해예요. 하지만 태수 씨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 씨, 낮에는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순희 씨. 네. 제가 지방으로 갈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부터요. 거기 경비 자리가 확정됐어요. 그럼 우리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순희 씨. 요즘 모든 게 꼬이는 것 같아요. 태수 씨, 오늘은 이만 끊을게요. 피곤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반대하고 공장은 문 닫고 태수 씨는 지방으로 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인 걸까?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내 인생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배식을 준비하면서도 입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들어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국을 떠드릴 때 손이 떨렸지만 예전처럼 설레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반찬을 담을 때도 더 이상 김치를 한 젓가락 더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담아줬고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개별 면담 공지가 붙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희 씨, 여기 2군데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시립병원 구내식당이랑 요양원 급식실인데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봤습니다. 병원은 버스로 1시간, 요양원은 1시간 반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할게요.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면접이에요.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면접 날이 왔습니다. 큰 병원이었고 구내식당은 공장 식당보다 2배는 넓어 보였습니다. 새하얀 타일 바닥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주방 경력이 총 10년이나 되시네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다음 달 초부터요. 좋습니다. 합격이에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에 비가 내릴 것 같았고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병원 구내식당 취직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저도 천안 아파트 경비로 확정됐어요. 천안. 화면에 뜬 2글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글자를 눌렀습니다. 천안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서 있던 주방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기름때 낀 환풍기, 손때 묻은 국자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짐을 싸서 나갔고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사물함에 넣으려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수 씨였습니다. 순희 씨, 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공장 앞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지만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는데 이제는 서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컵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 천안은 여기서 2시간 걸려요. 알아요. 주말에도 격주로 일해야 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거네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만날 수 있잖아요. 태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희 씨 딸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지가 뭐요? 계속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천안까지 가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네, 이정우 씨 말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같이 일하고 웃고 그 사람은 순희 씨 근처에 있는데 저는 천안이에요.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 오해예요. 하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 순희 씨, 우리 여기까지 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딸도 반대하고 거리도 멀고 나이도 있고 순희 씨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행복하세요, 순희 씨.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수 씨,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방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먹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 씨, 제발 전화 받아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역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구내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하면 7시였습니다. 오전 내내 배식 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공장보다 일이 많았고 사람들도 까다로웠습니다. 국이 짜요. 반찬 이것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바쁘면 태수 씨 생각을 덜 하게 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정말 끝인 거구나. 이정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희 씨, 새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새 식당에서 일 시작했어요. 언제 시간 되면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천장처럼 가슴도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그 사람하고 헤어진 거 맞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잘했어요, 엄마. 그게 맞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안도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가 선물한 머리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에 쥐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날 밤도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시 예전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머리 손질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일에도 익숙해졌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태수 씨가 선물한 머리끈을 만지작거렸고 핸드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정우 씨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답장을 하게 됐습니다. 외로웠거든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려고 앞치마를 벗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희 씨, 저 이정우예요. 공장 동료들이 저녁 모임한대요. 같이 가실래요? 공장 동료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누구 와요? 경숙 씨, 미란 씨, 그리고 몇 분 더요. 병원 앞 식당에서 7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네, 좋아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지만 동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립스틱은 바르지 않았지만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정우 씨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이정우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순희 씨만 부른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순희 씨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돌아서 나가려 했지만 이정우 씨가 일어나서 막아섰습니다. 순희 씨, 제발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망설였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우 씨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습니다. 순희 씨, 네. 이정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 저는 순희 씨가 좋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다정한 말투도, 손을 꼭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이정우 씨, 죄송해요. 왜요? 저 뭐가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아직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천안간 그 사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공장에서 소문 들었어요. 헤어진 거 아니에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헤어졌어요. 그럼 됐잖아요. 이제 저보면 안 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한테 있어요. 이정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을. 가슴이 아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태수 씨밖에 없어요. 그 순간 커피숍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 실망이 번졌습니다. 태수 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태수 씨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태수 씨, 잠깐만요. 뒤쫓아 나가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안 놔줘요. 순희 씨, 저 사람이랑 잘 되세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태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해가 뭐가 오해예요.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 제가 봤어요. 태수 씨, 정말 아니에요. 방금 거절했어요. 거절했다고요? 네. 저는 태수 씨밖에 없다고 했어요. 태수 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달 반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태수 씨 보고 싶어서. 태수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순희 씨. 저도 매일 밤 후회했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순희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요. 딸도 반대하고 거리도 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태수 씨만 있으면 돼요. 딸은요? 딸보다 제 인생이 먼저예요. 그 말에 태수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고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안정감이 밀려왔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오해 살 만한 행동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 네, 오늘 저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아요. 손을 잡고 근처 모텔로 걸어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잡은 손이었고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두 사람만 남겨졌습니다. 순희 씨, 태수 씨가 저를 천천히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저도요. 입맞춤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반 만의 키스였고 그동안의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순희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이 제일 괜찮아요.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외로움이 녹아내렸고 다시 여자로 살아났습니다. 태수 씨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뜨거운 체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수 씨.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별했던 시간을 보상받듯이 더 간절하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습니다. 눈을 뜨니 태수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깼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저를 꼭 안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순희 씨,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저도요. 천안이 멀긴 하지만 주말마다 올게요. 제가 갈게요. 태수 씨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순희 씨 보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잠시 망설였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딸도 이해할 때가 올 거예요. 순희 씨, 네. 후회 안 하시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요. 태수 씨 없이 사는 게 후회예요. 태수 씨가 저를 더 꼭 안았습니다. 모텔을 나올 때는 아침 해가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고 세상이 다시 밝아 보였습니다. 순희 씨, 저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연락 자주 할게요. 이번엔 절대 연락 안 끊을게요. 저도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태수 씨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열어봐요. 버스가 떠나고 나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색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이에게 태수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반지를 끼우니 딱 맞았고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태수 씨,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수 씨와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매일 밤 전화했습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태수 씨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순희 씨, 제가 순희 씨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다음 달부터 근무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태수 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원룸을 구했고 저도 조금 더 넓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순희 씨, 이제 매일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좋아요.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도 가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우리 같이 살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이요? 네. 각자 월세 내는 것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순희 씨와 매일 같이 있고 싶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지가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작은 투룸을 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고 부엌도 넓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태수 씨랑 같이 살기로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엄마 결심했어.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태수 씨를 안았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순희 씨. 네, 그럴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태수 씨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같이 저녁을 준비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밤에는 같은 침대에서 잠듭니다. 55살에 시작한 사랑입니다. 늦었지만 진짜입니다. 어제 저녁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 후회 안 하시죠? 후회요? 전혀요. 저도요. 순희 씨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태수 씨가 준 반지를 만졌습니다. 김순희, 넌 아직 살아있어. 55살, 늦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태수 씨가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만남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더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니까요.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